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전에 이제 유김에서 이제 고급 과정 3강 9부 8살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좀 시간이 좀 흘러서 그동안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다시 유김 제 4강 9부 8살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또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태길법 중에서 기록마 태길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면 유김이 무엇이구나. 또 우리가 사주를 공부했지만 사주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서 프리미엄 회원이 되신 분들은 어차피 이 유김은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사주를 모른다 하셔도 유김을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주를 아셔야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또 사주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복,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주 공부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유김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김에는 9보 8살이라고 해서 9가지 보배와 8개의 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지난번에 다 간단하게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9보 9가지 보석, 보배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8살 좀 유김에서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9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8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의미가 8개의 나쁜 기운 살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언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형충파해. 형이 사주에서도 안 좋지만 유김에서는 충보다는 형을 훨씬 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형에는 인사신 삼형살, 축술 및 삼형살, 자묘 상형, 진진, 오우, 유유, 해해 이렇게 또 자형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복음과 같은 때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관제, 송사, 병점에 불리합니다. 충, 서로 부딪히고 충을 하는 거지만 유김에서 천간충은 고려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동과 변동수를 나타내고 길신을 충하면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지만 흉신을 충하면 또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파는 깨진다는 의미죠. 6개 6파. 이거는 뭐 형충파에는 사주에서도 나오는 원리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또 해가 있는데 해도 육해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해 6가지 해로움. 뭐 자미의 추고해, 그다음에 묘진의 유술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파나 형 이런 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약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그런데 파가 더 약하다. 해가 좀 더 강한 작용을 한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다. 뭐 형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공망은 유김에서 사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망은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공망만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묘는 12운성의 묘를 말하는 건데 묘신이라고도 하죠. 또 폐살 12운성에서 목욕지를 나타내는데 유김에서는 또 폐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폐살도 폐신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귀는 관성이죠. 주로 관기운데 백호살도 또 귀라고도 같이 봅니다. 백호.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먼저 유김에서는 먼저 봐야 돼요. 유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맨 먼저 이 귀살, 관기호, 또 경신, 백호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백호살이 어디에서 나를 극하고 일간을 극하는지 그것을 맨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망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첫 번째 귀살인 백호, 또 관기효, 공망 이것을 맨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묘도 보고 그 다음에 형충파에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기효를 맨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귀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천지반도를 다 손으로 그리고 사과삼전을 뽑아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뭐 사주든 자미두수, 구성학, 육효 모두 다 이렇게 어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합니다. 오른쪽은 보면 반응가, 삼교 해서 제7국 진월장 이렇게 나와 있죠. 갑진년, 갑술월, 무오일, 임술시가 됩니다. 이게 반응가라는 거죠. 반응가는 공부하셨지만 제7국은 무조건 반응가고요. 월장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점시하고 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진월장, 오른쪽 진월장인데 월장은 진월장이죠. 그러면 술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월장가시를 하면 진술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천반가, 지반가, 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반응가 그리고 칠국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가는 무조건 칠국이다. 여기 오른쪽 천지반도 보면 다 위아래가 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귀인이 어디에 있는지. 귀인이 축토 후에 미가 귀인, 물론 이제 무일날이니까 뒤에서 잠깐 귀인도 다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충미는 갑충미, 경충미, 무충미 사주에서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김에서 갑목은 낮기인과 밤기인이 다르다. 이런 거 좀 아시겠죠? 이건 술시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밤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귀인이 순행하는지 역행하는지 그리고 공망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백호는 어디에 타 있는지 이 12천장을 이 오른쪽 천지반도에서 잘 살펴봐야 되고 행년상신과 본명상신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을 딱 천지반도에서는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사가삼전에 보면 무오일이니까 무가 1과에 있고 3과에 5가 지지가 포진에 있겠죠.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반응가니까 반응가가 위아래가 충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사가삼전이 모두 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음도 또 극이 있을 때는 역시 초전으로 발용한다 했죠. 반음, 유국, 역, 이용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반응가도 이렇게 충이 있으면 아니 충이 아니라 극이 있으면 상하, 극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초전으로 발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지만 취가 선종 하적호 여모하적 상극초 이게 이제 우리가 과를 선택을 할 때 1과에서 2과, 3과, 4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 어느 것을 초전, 중전으로 발용할 것이냐. 물론 모든 게 지금 구중 10가체 보면 각자 이 발용하는 게 각자 달라서 이것을 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오른쪽 보면 이렇게 천지반도 어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컴퓨터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틀릴 일은 없겠죠. 사람이 뽑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보 8살 우리가 이제 8살을 배웠잖아요. 지금 잠깐 그럼 8살은 형충파해 공망 그리고 패신 뭐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기살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일간이기 때문에 기살은 목이 기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사과삼전도에 보면 목이 없네요. 그럼 백호를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백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백호 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그 다음 공망을 찾아봐야 되는데 중전, 말전이 공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공망도 또한 이 지금 과체는 보니까 초전, 중전, 말전이 다 공망이네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일 같은 경우는 다 공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흉이 감소가 되고 좋은 일은 반대로 귀한 일, 좋은 일, 길사 이런 거는 반대로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모두가 공망이 되면 어떤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사불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삼전, 목적사, 모망사 자체도 또 공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계속 어떤 일이 반복돼서 신음하게 되고 안 좋게 된다가 반응가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만 보고도 간단하게
이 일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공부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인. 귀인은 사주에서 말하는 천을 귀인이지만 사주에서 볼 때 이 천을 귀인에 작용하고 유금에서 작용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귀인은 12천장의 맨 앞에 차지하고 이 귀인이 천지반도에서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인이 집안 해자축 인묘진 위에 승하며 순행을 하고 사음이 신유술에 승하면 역행을 한다. 귀인이 순행을 할 때는 어떤 일이 그래도 좀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귀인이 역행을 하게 되면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즉 고진감래 어떤 역경을 참고 지나야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천장을 귀사주합, 구천공백, 상현우무 이런 순서로 접지를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이나 일이 발생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묘시에서 신시까지를 낮추어 보고요. 그리고 유시에서 인시까지를 밤으로 봅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시간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유김도 구법과 신법이 있어요. 이제 과거의 법에는 이 낮기인 밤기인 이게 사주처럼 그냥 똑같이 봤지만 일단은 신법에서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낮기인 밤기인. 그래서 갑은 미축이 미가 낮기인이고 밤기인이 축입니다. 그래서 갑미축 이것을 외울 때 갑미축 을신자 병류의 정해요 무축미 기자신 경축미 신인호 인묘사 계사묘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낮기인과 밤기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시험 정단에서 연막기인 고갑제란 그러니까 시험이나 선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증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시험이나 선거 어떤 등락을 좌우할 때 그때 주작도 중요하지만 이 기인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연막기인이라는 것은 낮에 봤을 때는 밤기인을 연막기인으로 보고 그리고 밤에 봤을 때는 낮기인을 연막기인으로 봐요. 우리가 유김에서는 음신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의 음신이 2가가 되고 3가의 음신은 4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귀인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낮기인의 음신은 밤기인이 되고요. 밤기인의 음신은 낮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낮기와 밤기를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외우셔야 된다. 과거 사주 배웠을 때는 통으로 외웠다고 하면 유김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정단 아니면 선거 당락했을 때 연막기인 고갑제라고 해서 낮기와 밤기가 낮에 쳤는데 낮기인뿐만 아니라 밤기인이 보이면 그게 연막기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 연막기인이 떠서 예를 들어서 일간을 생해준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도 우리가 날짜를 선택을 할 때 택일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즉 뭐 이사 날짜라든지 결혼일, 개업일 아니면 뭐 여행, 수술 뭐 여러 가지 택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김에서도 택일법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사주팔자의 기운과 용신, 희신, 뭐 일진 모든 것을 따지게 되는데 유김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간과 월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유김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사주팔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김에서는 귀롱마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장살물법이라고 또 있어요. 전에 잠깐 공부했지만 다음 시간에 신장살물법. 그러니까 신장살물법하고 이 기록마 태길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주든 유김이든 공망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공망을 우선적으로 공망이 어떤 날이 공망인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의 병진일날 누가 문의를 했어요. 이것은 뭐 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을사년이냐 병운년이냐 그리고 몇 월이냐 일단 이것은 구분하지 않고 그날의 일진 그리고 시간 월장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진과 문의한 시간과 그 달의 월장을 문의한 시간에 가시를 해서 이것을 월장가시라 했죠. 그래서 기록마의 날과 육합을 하는 지지를 찾아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시가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병진일날 미시 추월장 그러니까 뭐 달이라든지 연도 상관없이 병진일날 미시에 그때 월장이 축월장이라고 하니까 자월 동짓달이 되겠죠. 자축 합이 되니까 월장은 월간과 합이 되는 게 월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병화 일간의 귀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병화의 귀인은 앞서 공부했듯이 병유해잖아요. 그런데 미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시는 뭡니까? 미시는 낮이잖아요. 그래서 이 월장을 유월장을 찾는 귀인을 유를 찾는 겁니다. 자, 왜냐면 병화의 귀인은 병유해인데 이 미시에 발생을 했어요. 미시는 낮이기 때문에 낮 귀인인 이게 귀인입니다. 유를 찾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축이며 진사음이 했을 때 이 묘는 집안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유김에서는 띠나 방향,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보면 여기 육합 지지가 뭡니까? 밑에 묘수를 합이 되잖아요. 합.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따진다고 하면 이 묘방향이니까 동쪽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귀인 밑에 있는 그 유 밑에 지금 집안 묘가 있죠. 묘하고 합이 되는 게 묘술합, 육합 아시죠? 합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묘방향, 동쪽으로 가고 날짜는 수릴날 가면 돼요. 개날.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록말을 찾는 건데 귀인이 낮이니까 유고 유 밑에 있는 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날짜는 이거가 육합이 되는 수릴날, 개날에 가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역마. 여기 역마가 있잖아요. 자, 병진일이면 신자진이 삼합이잖아요. 그 삼합과 첫 번째 충되는 자가 이 인이잖아요. 그럼 인이 역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교롭게도 또 신이 나왔네요. 그러면 서쪽 방향도 괜찮습니다. 서쪽 방향에 개날, 사날이니까 이제 개가 되겠죠. 아니면 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뱀, 이제 술, 아까 개는 이제 술이 되는 거고, 이 뱀날 가면 되는 거예요. 뱀날. 그래서 첫 번째는 귀 밑에, 두 번째는 역마, 세 번째는 이제 록을 찾는 건데, 병화의 록은 사화잖아요. 그러면 그 사화 밑에 있는 해를 찾으면 되는데, 이건 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거하고 또 육합이 되는 게 인이 육합이 되죠. 인에. 그래서 인날, 호랑이 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망을 찾아봐야 돼요. 공망. 만약에 가는 방향이나 날짜가 공망이 되면 그건 쓰면 안 됩니다. 여기 공망은 뭐예요? 자축이 공망이니까 이 귀록마 3개 보면
공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세 날 중에 한 날을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따져볼 게 있어요. 뭐냐? 유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8살 중에 형충파해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역마 자리에는 사신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합두디지만 사신은 형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인해는 파가 됩니다. 인해 파가 돼. 아시죠? 그렇지만 묘술은 특별하게 뭐 파나 형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하루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 이 귀인이 뜬 날, 즉 묘 방향에 수릴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역마날은 사신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록의 날에는 인해 파가 돼서 유김에서 형충파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8살이라 그래서 안 좋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귀인이 뜬 날이 제일 좋다. 그 다음 역마나 록은 사신형이나 인해 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날짜를 다른 날로 가는 게 좋다. 물론 뭐 방향은 뭐 북쪽이나 지금 서쪽, 동쪽 모두 세 군데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동쪽 방향의 술날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